여행 후 오늘을 쓰신 임지혜 작가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행 경험을 살려서 현재는 여행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팟캐스트는 어떻게 만들게 됐고 또 어떤 내용들이 방송이 되고 있는지 들려주세요. 제가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내가 참 행운하구나. 내가 참 고마운 일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고마움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팟캐스트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면 내가 받았던 고마움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행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베테랑이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정보 위주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지금은 많은 여행자분들이 자기만의 여행 이야기, 노하우, 또 삶의 철학들을 전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처럼 네. 많은 게스트분들과 함께 여행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팟캐스트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행 라디오고요. 아, 네, 팟빵이나 아이튠즈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여행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 여운을 남기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여행 후 오늘이라는 제목에 끌렸었거든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여행을 시작하고 여행 중에는 여행 후를 생각했을 때 동화 속 결말처럼 해피엔딩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든 다 자신 있었고 잘 될 줄 알았고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도 여행 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후유증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도 있어 라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해피엔딩을 상상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혹은 일상을 살아가는 여행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전하고 싶어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실에 부딪히는 얘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딱 30이 되는 시점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 새로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면접장에서 여행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없이 솔직하게 좀 표현을 했고요. 네. 저는 여행이 끝나고 후유증이 없이 일상을 잘 적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행한 기간만큼의 후유증을 앓게 돼서 그런 내용들도 책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책만의 특성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 책을 정의하면 저는 낯선 여행 에세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책에는 보통의 여행 에세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첫 번째로 사진이 없는데요. 네, 맞아요. 사진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었는데 글로 표현할 수 못하는 생생한 생동감 있는 현장 사진들을 통해서 여행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과감히 빼고 제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독자들에게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여백을 두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여백이 좀 느껴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정이 없는 여행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낯선 느낌을 하실 텐데 모든 여행 에세이의 시작이 출발과 과정에 있다면 저는 도착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이 끝난 인천공항에서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일상들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이나
편견을 다룰 수 있는 단어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내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최대한 그 단어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읽어보시면 굉장히 담담하게 일상을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의도가 특별히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인종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원주민이라는 표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빼고 썼음에도 많은 부분이 이런 게 굳이 안 들어가도 책을 읽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쓰는 작가로서의 입장에서는 그 단어를 최대한 빼고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지금 원주민이란 단어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그 단어를 좀 배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행은 오늘은 3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행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온 여행자 입장에서 일상을 담은 여행 후 오늘과 여행 중에 알게 된 여러 가지 발견들을 적은 여행의 발견, 그리고 여행이 모두 끝난 후에 바라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여행 후 여행, 이렇게 3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행 후 오늘 이 책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를 정리 좀 해주세요. 여행 후 오늘은 아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행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은 일상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네. 여행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행에서 좋은 경험들, 느꼈던 것들이 일상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느낀 여행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독자들과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책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던데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조금은 느려지고 싶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여행한 마지막 세대 여행자거든요. 네. 제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태동하던 아이패드가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이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여행을 했을 때는 종이 지도를 들고 여행을 했었어요. 흔히 말하는 롤리플래닛이라는 가이드북을 들고 네. 여행을 했던 마지막 세대인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그거가 굉장히 지도도 조그맣고 하지만 모든 곳의 지도를 다 수록되어 있는 여행 가이드북이어서 어떤 장소에서도 그 가이드북만 있으면 든든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시작하면서 여행은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실시간 공유되고 빠르게 전송되면서 내가 한국에 있는 건지 여행지에 있는 건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친구들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종이 지도를 들고 여행했던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네. 연결되지 우리는 참 익숙해지는데 네. 굉장히 빨라요. 연결되지 않을 자유, 그 다음에 혼자 있고 싶을 때의 자유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이 방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럴 때는 좀 꺼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2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슬럼프를 경험하거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걸 경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만나는 순간 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쁜 녀석. 네, 나쁜 녀석인데요. 바로 배드버그라는 녀석인데 혹시 배드버그를 한국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석담에서 나오고 사실 들어보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여행 중에서는
많이 만나게 되는 녀석인데요. 한국에서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네. 외국 여행 중에는 숙소에서 간간히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에 모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가려움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계속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또 덧나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만난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물리게 되면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때가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모기 정도 크기인가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작아서요. 빈대벼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손톱보다도 굉장히 작지만 좀 까만 편이어서 하얀 시트에서는 바로 보여요. 네. 근데 뭐 나무에 있다거나 그러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작가 TV에서는 홍수상 작가님들이 꼭 이것만큼은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언으로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들 주시거든요.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 여행 에세이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여행자로서의 담담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여행의 장점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날씨를 탓하지 않고 내일의 맑음을 질투하지 않게 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모든 여행자분들이 모두 다른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신만의 여행을 모두 다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이 좀 위로와 공감과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래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흔들림은 계속 되거든요. 작가님,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맞아요. 마음속으로는 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거창하게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여행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 싶고, 만약에 모든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세계 일주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도 하시고 여행도 많이 못 가셔서 지치고 계실 텐데 이것 또한 새로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지치지 않으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행 후 오늘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 여행 참 잘했다, 나 참 행복한 여행자였다 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